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배신, 올케의 불륜, 그리고 믿었던 자식들의 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여자. 8개월간의 지옥에서 탈출해 드러난 진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기반 바탕으로 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희는 평범하고 행복한 50대 주부입니다. 두 아들은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 윤태호는 중견기업 대표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삶은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소 칼같이 퇴근하던 남편이 늦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마다 이유 없이 외출하는 일이 늘었다. 회사 일이 바빠져서 그래. 남편의 뻔한 변명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 뒤였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온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다. 남편은 그녀의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은 몇 시에 볼까? 보고 싶다. 순간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메시지는 평범한 업무용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은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향했고 수신인에 적힌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올케, 남동생의 아내였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평생을 믿어왔던 가족에게서 느껴지는 균열은 그녀를 불안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강박에 시달렸다. 두 아들은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큰 아들 내외는 서울에, 작은 아들은 지방에 살았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였다. 그나마 자주 얼굴을 보는 가족은 남동생과 올케였다. 특히 올케는 정희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살갑게 굴었다. 올케는 정희에게 자주 전화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정희는 그런 올케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그렇기에 남편의 폰에서 올케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정희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올케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표정과 눈빛을 살폈다.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도 남편을? 올케는 여전히 친언니처럼 그녀를 대했지만 정희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밥맛을 잃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정희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남편은 눈치가 빨랐다. 그 후로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런 남편의 행동은 정희의 의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정희는 친구의 조언으로 민간 탐정을 찾아갔다. 탐정 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다. 남편이 제 올케와 불륜 관계인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탐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많은 사건을 접해온 베테랑 탐정이었지만 올케와 남편의 불륜이라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모님께서 겪고 계신 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분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탐정의 차분한 목소리는 정희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탐정은 즉시 태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호는 쉽게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움직였다. 평소 다니던 길을 우회하고 여러 백화점을 들러 위장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는 전문가였다. 그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정의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더욱 교묘하게 행동했다. 여보, 왜 그래?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혹시 무슨 걱정 있어? 태연하게 그녀에게 다가와 안부를 묻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정희는 미칠 것만 같았다. 의심과 불안에 잠식된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갔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불면증과 거식증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깊게 패인 다크서클, 초점 없는 눈빛. 정희는 남편의 모든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작은 기척에도 놀라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었다. 남편과 올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속만 태우는 시간이 이어졌다. 매일 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지? 태호는 아내의 의심을 눈치챘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그는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 태호는 먼저 정희와 떨어져 지내는 두 아들을 찾아갔다. 너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자꾸 헛소리를 하고 사람을 의심해. 혼자 중얼거리고 물건을 숨겼다가 못 찾고 그래.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어.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최근 들어 심해졌다는 아버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태호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를 치료해야 해.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당장 입원시키자. 우리 어머니를 위한다면 이게 최선이야. 혹시라도 어머니가 반대할 수 있으니 너희가 입원 동의서에 서명해 주는 게 좋겠다. 아들들은 자신들이 어머니를 위한 옳은 선택을 한다고 믿으며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명이 어머니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아침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있던 정희에게 낯선 사람들이 다가왔다.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를 붙잡았다. 사모님, 저희랑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아드님들이 사모님의 입원을 원하셨습니다. 정희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이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엄마, 괜찮을 거야. 잠시만 치료받고 와. 그녀의 절규는 무시당했고 아들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정희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강제로 병원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공간이었다.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쟁그랑 울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의 이름으로 배신당했음을 깨달았다. 하얀 벽, 쇠창살 같은 창문, 그리고 소름 끼치는 침묵.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정희에게는 차가운 감옥이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강제적인 약물 투여와 차가운 냉대뿐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도 곧 편해지실 겁니다. 의사의 무미건조한 말은 정희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버려졌고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거짓말로 이곳은 그녀의 삶을 앗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한정희가 아니었다. 301호 환자로 불릴 뿐이었다. 그녀는 밥을 거부했고 약을 거부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압적인 수단뿐이었다. 억지로 입을 벌려 약물을 투여하고 그녀의 몸을 침대에 묶었다. 몸부림칠수록 그녀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지? 내 잘못은 대체 뭐지? 처음에는 분노에 가득 찼지만 이내 절망으로 변했다. 시간은 정지된 듯 흘러갔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날마다 쇠창살 밖을 보며 울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필사적으로 버텨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래,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야 해. 내 억울함을 밝혀내야 해. 그녀는 이 억울한 감금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침묵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 약을 삼켰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곧 승리임을 직감했다. 밖에서 탐정은 끈질기게 추적을 이어갔다. 정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정의가 말한 불륜 관계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확신했다. 탐정은 테오와 올케의 행적을 끈질기게 쫓았다. 그는 그들이 만날 법한 모든 장소를 탐색하며 밤낮 없이 잠복했다. 지루하고 고된 싸움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테오와 올케가 한적한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 어두운 밤 차 안에서 테오는 올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정의가 병원에 가고 나서 마음이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 올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오빠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카메라 렌즈에 잡힌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탐정은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곧바로 정의가 감금된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테오와 올케의 불륜 증거가 담긴 서류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이분은 가족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감금된 피해자입니다. 이 증거들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저를 환자분께 데려다 주십시오. 간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정의가 겪은 일이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탐정에게 데려왔다. 8개월 만에 만난 탐정과 정의. 정의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탐정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사모님, 제가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남편분과 올케분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탐정은 태블릿 PC를 내밀었고 정의는 그 안에 담긴 사진들을 보았다.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시킨 남편과 친동생처럼 믿었던 올케의 다정한 모습.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와 진실을 향한 의지가 타오르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8개월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사모님, 이제 저희와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이 증거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탐정의 손을 잡고 일어선 정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을 투사였다. 탐정의 차 안에서 정의는 숨죽인 채 남편과 올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차창을 뚫고 들어왔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정의가 병원에 가고 나서
마음이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 남편의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올케의 달콤한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병원에 갇힌 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였다는 말인가?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8개월간 억눌렸던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사람이야.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녀의 절규가 조용하던 밤거리를 찢었다. 테오와 올케는 놀라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의 눈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정희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테오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올케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형님, 왜 이래요? 지금 이 상황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정희는 올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8개월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그녀의 손바닥에 실린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8개월간의 억울함과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올케는 바닥에 넘어졌다. 정희는 그녀 위로 올라가 멱살을 잡았다. 내가 너 때문에 감옥 같은 병원에 갇혔다고. 너희들이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탐정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테오와 올케는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정희는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증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 어떤 냉기보다도 그녀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두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올케에게 감금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둔 이유가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보냈던 수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모두 아버지에 의해 차단되었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짓말을 주입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에 아들들은 죄책감과 후회에 몸서리쳤다. 그들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아빠 말만 믿고. 아들들의 눈물 어린 사과는 정의의 굳어버렸던 가슴을 조금씩 녹였다. 그러나 정의는 그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다. 두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랑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아빠의 거짓말에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니? 그녀는 말을 잃었다. 무너진 가정은 다시 세우기 쉽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한편 태호의 사업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불륜과 아내 감금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를 믿고 따르던 임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가족도 배신하는 사람이 사업이라고 제대로 하겠어? 라는 싸늘한 여론이 들끓었다. 태호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위풍당당했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올케 또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며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남편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올케는 한순간에 가정도 명예도 재산도 잃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태호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중견기업 대표로서의 위풍당당함은 없었다. 초라하고 죄책감에 찌든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불륜과 아내 강제 감금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회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법의 심판은 차갑고도 엄중했다. 정의는 8개월간의 억울함 끝에 다시 세상 앞에 섰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법정에 섰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 남편과 올케의 거짓말에 속아 사랑하는 아들들의 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이 아닌 환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증언을 경청했다. 최후 진술의 시간이 주어졌다. 정의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은 늦게라도 드러납니다. 당신의 거짓은 결국 당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내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게는 고통스러운 8개월이었지만 이 8개월을 통해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얻었다. 늦었지만 진실은 승리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의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진실의 빛이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투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